그래서 동양에서는 중국은 예전부터 몇천 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렇게 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양으로 대표되는 중국이죠. 중국은 서양에서 교역을 하자 하고 근대화 시기에 왔을 때 중국은 부분적으로 개항을 하였고 굉장히 서양의 어떤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죠. 왕조를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는 없는 것이 없다. 우리는 너희와 교역을 할 필요가 없다.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서양은 반대로 진화론.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 시기가 지나고 너무나 많은 물품을 더 많은 개척지, 식민지라고 하나요? 식민지에 이렇게 배분하고자 굉장히 먼 나라인 동양까지 이렇게 갔죠. 그래서 서양은 서양적인 사고관은 계속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 머무르지 않아요. 이것을 진화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양의 사상가 데카르트의 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저번에 그 데카르트에 대한 다큐를 조금 잠깐 봤죠. 그래서 이 숫자가 자연수가 있으면 자연수를 지속적으로 나누는 거죠. 1을 나누면 정수, 그러니까 2를 나누면 0.5가 돼. 0.5를 또 나누면 뭐 유리수가 되고 유리수를 나누면 무리수가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숫자를 찾는 거예요. 더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 원자의 개념이 나오죠. 근데 그 원소 원자의 개념이 그 수를 정의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고 있는 성분, 주성분이 무엇이냐, 아마 이렇게 끊임없이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답은 허수죠, 허수. 넘어가서 서양의 수는 직선에서 평면에서 입체로 끊임없이 발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학은 인간의 지성을 윤택하게 하고 이게 공유가 안 됐네요, 화면이. 잠깐만요. 수학은 인간의 지성을 윤택하게 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세상에 끊임없이 묻고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변증법, 데카르트,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 결국 이것은 끊임없는 투쟁과 담론이라고 하나요?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제 조금 어려운데 여기가 1960년대 이후 서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몸에 대한 담론의 등장 배경을 이야기할 거예요. 예전에 서양은 이성과 몸을 나눠서 생각을 했고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몸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을 떠나서 이성, 생각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린 아이의 경우에 건강한 아이들은 여러분 잘 울지 않아요. 이렇게 본인이 몸이 약하면 그것이 이제 성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그건 이제 나중에 교육학이나 그런 거 배울 때도 나오는데요. 사실 몸이 안 좋을수록 짜증을 많이 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뭐 몸살 났다던가 아프다던가 그러면은 뭐 조그만한 거를 뭐 시켜도 굉장히 예민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몸과 그 사람의 성격, 이성, 생각은 분리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서양의 근대 철학 이후에 형성된 이성 중심주의와 객관주의, 보편성 이런 것들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 그래서 예술 작품에서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와 아름답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걸 예술 작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작가 스스로, 작가 그 개인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을 예술이라고 해요. 그런 예가 뭐냐? 여러분 혹시 그 일본의 부토라는 무용을 들어봤나요? 제가 잠깐 이미지를 보여줄게요. 서양의 이러한 사고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예술 사조에. 부토는 그 원자폭탄을 맞고 난 이후에 일본의 모습을 예술가들이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여러분?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여러분이 보기에 징그러울 수 있는데 확대를 했네요. 원자폭탄을 맞은 이후에 이게 왜 몸이 하얗냐면요 여러분, 강한 열로 인해서 사실 살 껍질이 벗겨진 형태예요. 일본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춤이 부토예요.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옆에 있어도 다 막 살껍질이 다 벗겨져가지고 누가 누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를 예술이라고 현대에서는 이걸 예술이라 인정받잖아요. 이게 보편적으로 여러분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근대 사회 이후에 이거를 아름답다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조금 인간의 어떤 가장 내면적인 모습 그리고 그런 걸 보여준다고 했을 때 네.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춤과 몸 얘기하다가 부토를 잠깐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강의 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성에 대한 반대가 시작됐죠.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것이 예전에 몸이 결여된 이성, 즉 이성이 훨씬 중요하고 몸은 안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상이 지금은 이성이 결여된 몸, 이성보다는 몸이 더 중요해 이렇게 사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970년대부터 급격히 대두된 인지과학의 발달, 객관주의와 정신주의로 일관해온 지배적인 철학 전통에 대한 거부예요.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한 것이 지배적인 지배적인 철학 전통이고요. 아까 앞에 1시간에 수업을 했더니 조금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을 많이 하니까 좀 기운이 없긴 해요. 기운 힘이 좀 빠지긴 하는 것 같아요. 또 힘을 내서 해볼게요. 여기 파란색으로 한 것이 예전에 중요시했던 가치, 그리고 빨간색이 지금 현재 중요시하는 가치예요. 여러분이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이렇게 예전의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 뭐 여자가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해야지, 공부를 많이 해서 뭐해, 여자는 뭐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 가끔 들어요. 저도 특히 친척들 만나면 많이 듣죠. 저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까?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이분의 생각은 왜 이렇게 다를까?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변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차 산업시대에는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1차 산업혁명 시대 때 살았던 분들과 저희는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많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생각이 변하지 않아서 가치관이 서로 많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의 생각이
변해온다. 이렇게 변했다. 지배적인 철학 전통이 변화했다. 몸에 대한 관점이 변했다. 이야기하고 있죠. 몸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양과 서양의 개념을 비교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놨어요. 이 내용은 EBS 동서양 다큐에서도 봤고, 그 내용을 앞에 수업 내용을 안 들었으면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는 제가 EBS 다큐를 보여줬잖아요. 그 그림을 볼 때의 관점, 차를 마실 때, 엄마가 아이를 놀아줄 때 다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앞에 수업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앞에 수업 시간에 이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동양은 여기 지금 보시면 동양은 저번에 그 그림에서 또 봤죠. 전체가 중요해요. 관계성. 그리고 서양에서는 물체가 중요하고 개체가 중요해요. 자꾸만 계속 나누려고 한다고 했죠. 나누려고 했어. 전체가 사람들도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중요한 거죠. 개인 아이가 중요해요. 서양은 전체는 개체의 모임이고 동양은 전체는 일체다. 즉 동양에서는 전체가 중요하고 서양에서는 개체가 중요하다. 동양에서는 전체를 보고요. 서양에서는 하나씩 봐요. 근데 예전에 그 전쟁 영화 보면 미국은 꼭 미국 병사가 한 명만 있어도 구하러 가더라고요. 동양은 한 명 정도는 그냥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한 명 죽는 거는 생각도 안 하잖아요. 전쟁할 때.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보면 동양은 한두 명 죽는 거는 일본, 우리나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서양은 한 명만 죽어도 한 명만 그 안에 있어도 시신이라도 가지러 가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그래서 군대를 기피하는 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명 정도는 이렇게 전체를 위해 희생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좀 그런 관점에서 흐름에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동사는 아까 그 동양은 동사 사용이 많고 차를 마실 때도 차 더 드실래요? 이 말을 차 더 드실래요? 이렇게 동사를 사용해서 얘기하는데 서양에서는 멀티 이렇게 명사를 사용해서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개체와 전체.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동양은 서양은 개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내용이다 하고 이해했었죠. 그래서 존재에 대한 개념도 동양에서는 연기, 사물이 수많은 인과관계의 결과 생성된다. 이것을 이 인과관계는 너무나 복잡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처음에 중국과 일본의 사상을 이해를 할 때 이해를 잘 못했었죠.